한 몇 달만 좀 끊어보세요. 성인 때 올라오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얼굴에 염증이 있거나 염증이 좀 컨트롤이 안 되거나 그러면서 사실은 올라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드름에 대한 치료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피부왕 손기민 원장입니다. 원장님도 여드름이 좀 나셨었나요? 중고등학생 때 정말 많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 제 여드름 흉터도 치료가 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는 색소 침착도 굉장히 많았고요. 얼굴도 붉긋붉긋했고 그래서 사실은 여드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하나도 없으신데 어떻게 여드름을 좀 없애신 건가요? 염증에 의해서 피지샘과 모낭에 발생한 게 여드름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좀 제 몸에 있는 그리고 제 피부에 있는 염증을 컨트롤하려고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드름은 어떤 시술을 받거나 한다고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 건가요? 시술을 통해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몸에 있는 염증과 피부에 있는 염증은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하는 게 항상 같이 필수로 동반되어야지만 최고의 시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에 대한 조절이긴 합니다.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밀가루나 유제품을 먹었을 때 체내에서 염증이 생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얼굴로 올라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밀가루, 유제품 한 몇 달만 좀 끊어보세요. 혈당 오르는 생활 습관, 탄산 먹는 거 그거 확 줄여보세요. 이것만 해도 정말 피부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뒤로는 그 생활 습관을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 통계학적으로 볼 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특히 입 주위나 볼 쪽으로 20대 후반, 30대 중반 사이가 사실 피크라고 되어 있어요. 볼 쪽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올라오는 염증이 굉장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입 주변에 나는 여드름, 우리가 화장 습관이나 세안 습관과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입 주위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화장품 사용하는 개수도 많아서 접촉성 피부염도 굉장히 흔하게 있는데 더 깨끗하게 피부를 씻어내고 관리하기 위해서 과한 자극을 주면서 세안을 하시거나 2중 세안, 3중 세안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닦는 토너 이용해서 빡빡 피부를 닦아가면서 그렇게 하시거나 피부가 지저분한 것 같아, 뭐가 나는 것 같아, 그럼 바로 이제 필링 해버리시거나 그런 경우를 통해서 입 주변 피부가 손상이 되면서 염증이 유발되면서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관리를 해주는 게 원인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리는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가 아니라 이걸 하지 마라 저걸 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여드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병원에 좋은 시술을 많이 권장드리기도 하지만 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생활 습관이 있다면 치료를 하기 전에 이거는 제 말을 듣고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보시고요. 그 돈을 차라리 피부에 딴 데 쓰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드름은 체질 문제가 아닌가요? 유전적인 것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체질적으로 피부에 염증이 많이 올라오시고 그런 타입들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염증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나 식습관으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확실하게 컨트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다만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하더라도 체질적으로 여드름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생활 습관을 타이트하게 하는데도 체내 염증이 많고 얼굴에 염증이 좀 많이 올라오시고 피지 분비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오시고 세균 증식이 너무 잘 되는 타입, 그런 타입들은 제가 강력하게 치료를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여드름 자국이 되고 흉터가 되는 거를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드름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까지 좀 케어를 하면서 그렇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드름을 치료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결국은 여드름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가 되지 않게 또는 이제 덜 되게 만드는 그런 시술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중고등학생 때 피지 분비가 너무 이제 과도하게 되면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피지 분비를 좀 조절하고 억제를 하는 치료를 하고 약도 처방을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대부분의 성인 때 올라오는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과도해서 올라오는 경우들보다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얼굴에 염증이 있거나 염증이 좀 컨트롤이 안 되거나 그러면서 사실은 올라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중재를 안 해드리면 결국은 여드름 자국이 되고 여드름 흉터가 돼서 더 마음고생을 하시겠다 싶은 상태면은 당연히 치료를 강력하게 권유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드름에 대한 컨트롤은 대부분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컨트롤을 넘어서서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 제가 중재를 해드릴 거고요. 그거에 더해서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가 좀 심하게 올라올 게 뻔해 보이는 경우 저희 치료 프로그램을 권유드리는 편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여드름 치료 받을 때 좀 장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직원들이 굉장히 좀 오래 다니고 직원의 변동이 없기로 사실 유명하잖아요. 여드름의 기본 관리 같은 경우들은 피부 관리사들이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저희 병원
이제 피부 관리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병원 프로토콜에 맞춰가지고 압출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흉터가 남을 정도로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이 많아서 압출 같은 경우도 제가 마음 편히 저희 직원들에게 그렇게 맡기는 편이고요. 저희 여드름 치료 8주 패키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압출과 스케일링은 기본적으로 들어있고 PDT라는 역사가 오래된 여드름 치료가 들어있습니다. 이 PDT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 없이 우리가 피지 분비도 어느 정도 좀 눌러주고 피부에 증식하고 있는 세균도 좀 억제를 해주고 여드름 염증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좀 기본적인 여드름 관리고요. 그리고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를 조금 예방을 하기 위해서 V빔 레이저와 그리고 시크린 레이저, 여드름 자국과 흉터까지 좀 예방을 하는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드름에 대한 치료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치료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비현실적으로 금방 예뻐져요, 금방 좋아져요, 이런 가볍고 달콤한 희망 고문 절대 안 합니다. 싼값에 홀려서 공장형 병원에서 겉핥기식 시술만 의미 없이 반복하면서 소중한 얼굴과 돈을 허무하게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진짜 내 피부를 살려보겠다는 의지, 그거 하나만 챙겨오신다면 상처받은 여러분의 무너진 피부는 제가 기필코 살려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부산 서면 이재피부과 손기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